네, 김과 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김과장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저희 모습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의 이슈와 오늘의 인물 뽑아 오셨는데요. 먼저 김민하 평론가께서 오늘의 이슈 뽑아 오셨죠?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이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네. 용도 3인지 아니면 전반전이 종료된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 용도 3일까요? 전반전 종료일까요? 라는 화두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러면 공수처 고발 사주 사건 수사 결과 조금 정리를 해 주시죠. 이 사건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지난 2020년 총선 직전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네.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웅 의원을 통해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인데 네. 이 고발장의 내용은 이를테면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채널A 사건 이게 검언유착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제보자인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이철 씨의 대리인이라고 네. 자처했던 제보자 X라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도 같이 첨부가 돼 있었고요. 예. 결론적으로 선거에서 이제 유리한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등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 고발장 내용이. 네. 그리고 이 공수처는 이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 그리고 김웅 의원을 통해서 제보자 이 사건의 제보자였던 조성은 씨한테 전달이 됐다. 이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라는 거고요.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가 이제 인정됐다고 봤는데, 네. 근데 당시에는 총선에 출마하려던 민간인 신분이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사건을 검찰로 이관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손준성 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다. 그런데 뭐 내용 중에 보면은 어떤 특정 검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보이는데 누가 실제로 작성했는지 이 부분은 특정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걸 이제 못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준성 검사가 시켰을 수도 있고, 네. 손준성 검사가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네. 그 고발장 작성자가 손준성 검사일 수도 있고, 아하. 아니면 손준성 검사에게 지시를 받아 어떤 검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수처는 일단 수사 과정에서 이런 어떤 사람이 작성을 했을 거다라는 어떤 범위를 좁히는 것까지는 했는데 네. 그 이상으로 이 제3자가 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이제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는 못했다. 그런 결론은 안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예. 중요하냐면 결국 이 고발장을 작성해가지고 뭐 이렇게 김웅 의원한테 전달하고 미래통합당한테 고발을 해달라고 한 게 네. 대검 차원의 어떤 조직적인 대응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윗선이 있었다면은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 이런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을 못한 거죠. 사실 이 사건의 고발인이 3명이잖아요. 네. 거기에 드러난 거에 보면. 근데 이제 세 분 아예 다 공수처에서 조사조차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수사력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여실히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특히 오늘 제가 오면서 이제 조성은 씨가 인터뷰하는 거를 이제 들으면서 왔는데 예. 굉장히 약간 허탈함을 드러내면서 앞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 용두사미가 된 건지 5년 이후에 다시 시작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온고잉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5년 이후에 이 사건은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피력을 하더라고요. 네. 김민하 평론가 말씀처럼 핵심이 그리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 정말 손준성 검사 위아래 여러 명의 검사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함께 특정 정당을 돕고 특정 정당에게 고발을 사주해서 하도록 만들었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밝혀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쭉 제가 말씀드린 이제 혐의들을 보면은 예. 사실 직권남용이 핵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네. 부분이 없어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누가 시켰는지 모르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어허. 그리고 시켰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직권남용이라는 건 직권이 있어야지 그거를 남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미래통합당에 주는 게 또 직권인 거냐. 그렇진 않다. 네. 이런 반론도 있어서
여러모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은 배제가 된 건데 어쨌든 그러면 공수처가 확인한 사실은 네. 딱 하나인 거예요. 텔레그램 메시지가 네. 손준성 보냄이라고 되어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게 맞고 김웅 의원이 받은 게 맞다. 아. 이거를 확인한 거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혐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는 수사가 안 된 거고 손준성 검사를 뭐 그 기소를 하려고 할 때 이제 그 예를 들면 이 구속을 하려고 했는데 구속영장 신청하고 예. 있는데 2번 기각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두 분. 그런 상황들이 연속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8개월이나 수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8개월이나 수사를 했는데 직접 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하나도 소환도 하지 않았고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실제로 노력했으나 불발이 된 건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제보자가 제보를 하면 그 제보한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증거를 찾으면서 수사를 해서 하나의 사건을 완성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제보자가 제보한 것 이외에 밝혀낸 게 없다는 거죠. 그 이상 나온 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제보한 것 이상으로 뭔가 새로운 사실을 드러낸다든가 새로운 네. 사실을 확인했다라든가 밝혀냈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아하.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마저도 네. 김웅 의원실 사례가 아주 적절한 사례인 것이죠. 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실제로 조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수사관들이 상관도 없는 컴퓨터 보좌관의 컴퓨터를 뭐 검색하다가 네. 이게 문제가 돼서 오히려 다른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온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고 이게 영장 취소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의 ABC도 공수처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공수처가 정말 열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했었던가에 대한 의문도 찍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네. 기소와 불기소로 운명이 엇갈린 피고발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손준성 검사 측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한 사안인데 예. 그럼에도 이 법리와 증거관계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이거는 정치적 고려만으로 무리하게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네. 김웅 의원은 고발 사주는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뭐 공수처 수사는 불법 수사였다. 검찰로 이 사건을 이첩한 거는 비겁한 결정이다. 아하. 뭐 공수처장은 검수완박 세력의 용역 깡패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공수완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공수완박이요? 수사권을 예. 박탈하자. 뭐 이렇게 주장했고 네. 그러면서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고도 촉구를 했는데 제보사주라는 거는 이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가 예. 뭐 박지원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국정원장 만나가지고 얘기를 만나가지고. 했다는 둥둥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앞서 살짝 언급이 나왔지만 많은 관심의 대상인 한동훈 지금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에 검찰 고위 간부 청문회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이 문제 거론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채널A 사건을 반드시 얘기할 거거든요. 예. 근데 채널A 사건하고 이 고발사주 사건은 여기서도 여러 차례 심지어 조성은 씨 인터뷰도 해가지고 했죠.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네네. 사실상 하나의 맥락의 이제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논의가 될 텐데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이 여러 가지 수를 써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라는 것에 자신을 이제 피해자로 엮어넣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이게 최근에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 이런 거하고 맞물리면서 네. 한동훈 후보자가 여기에 대한 자신의 정당성이나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이게 민주당 심판론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지금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뭐 이 얘기 하나만으로 청문회를 치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건 분명히 어쨌든 이 고발장이 전달된 경로는 지금 어쨌든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상당한 이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게 다 국민의힘에 유리한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여러 가지 또 뭐 의혹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건도 있는데 엄마 찬스 스펙 이게 또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아하, 예. 한동훈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국제고를 다니는데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해외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하는 공헌하는 활동 등이 중요한데 네. 어머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배우자의 친구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서 노트북 50대를 그랬던 그 회사에서 안 쓰는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예. 노트북 50대를
특정 복지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내가 했다. 예. 이 점이 이제 해외 언론에 보도가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펙 아니냐라는 의혹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채널 A 사건, 고발사주 사건 그리고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거 엄청난 청문회가 될 건데 네. 9일로 연기됐습니다. 오늘 할 줄 알았는데. 아하. 다음 주로 연기가 됐는데요.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고위공직자가 아이폰을 주면 무적이 된다. 한동훈 후보자를 예.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 실제로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지금 두 가지 사건이 다 지금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아마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게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인물로 넘어가죠. 장윤성 기자가 오늘의 인물 뽑아 오셨죠. 누굽니까? 오늘 어제부터 해서 최근에 아마 뉴스 검색 굉장히 많이 되신 분 같아요. 앞에 네. 오프닝에서도 나왔는데 예.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다시 같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그렇죠. 과연 이재명의 선택은 아하. 어떻게 할까? 아하. 예, 한번 취재를 해와 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고요. 이때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국회의원직 이제 사퇴를 한 그러니까요. 자리. 예. 여기에 이제 7곳이죠. 네. 재보궐선거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잠재적 후보자, 예상 그렇죠. 후보자 예. 안철수, 이재명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지 두 분 분위기 모두- 어떻습니까? 두 분 모두 이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인수위도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 네. 그리고 지난 대선 이후에 두문불출인 이재명 후보는 또 지금 이번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게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 0.73% 차로 이 선거의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그리고 네. 대선이 지난 지 100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또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양당 모두 지금 굉장히 긴장이 팽팽한 아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이슈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특히 선거를 목전에 두고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고발사주 의혹도 그렇죠. 그리고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서면 조사로 끝낸 문제도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과연 민심에서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 이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예. 그래서 각 당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엇보다 뭐 근사하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무조건 이기는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전술적 선택에 굉장히 이제 많이 생각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좀 종합을 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마도 안철수 위원장이 경기도 분당 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민주당 내부는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가 복잡하다. 네. 어떻게 복잡한 겁니까? 지금은 백가쟁명식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예. 어제 취재할 때 하고 오늘 아침 취재할 때 하고 오후 들어 방금 전까지 취재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바뀝니까? 예,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예. 초반에는 조금 이재명 후보가 선거 지고 그리고 대선 100일도 안 지났는데 또 다른 선거에 그리고 전혀 지역에 연고도 없는 곳에 또 네. 출마를 하는 것은 욕심 아니야? 이런 그리고 명분이 없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우세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오늘 아침에 특히 앞에 박홍근 원내대표 인터뷰를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네. 이제 차출론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차출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초박빙 열세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를 막 돌려보면 이기는 곳보다는 지는 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지금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자치단체장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재보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보선 지역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결코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는 아닌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론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당에서 좀 지금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게 만약에 이재명이라면 내보내서 선거를 이기는 판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당이 요청하고 후보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후보를 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에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지는 보궐선거 나와서 네. 지방선거 도움을 줘야 되냐 아니면 나오지 말아야 되냐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게 좋지 않아?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이제 좀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이요? 그전엔 좀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대선 지고 바로 네.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흐름이 좀 강해진 것 같고 그다음에 나온다고 하면 그럼 어디야라고 할 때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분당갑에 나가느냐 개항을에 나가느냐 인천에. 네. 근데 분당갑에 가면은 이제 힘든 선거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분당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분당의 대장동도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 아무래도 이제 성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불리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어려운 선거를 해가지고 뚫고 올라오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인천 계양은 어쨌든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예. 가서 쉽게 금배지를 다느냐 뭐 이런 문제처럼 보이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장 선거를 같이 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논의는. 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선거는 다소 그래도 민주당이 해볼 만한 선거 약간 이길 수 있다. 지금 그렇죠.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당에 굳이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지방선거의 이 구도를 흔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것 같고 한편에서는 네. 다만 이제 인천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지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여론조사상.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인천의 지역구에 나가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거기 가서 이제 좀 움직이면 인천도 분위기 바뀔 텐데 네. 그런 효과를 열어보는 게 좋지 않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아하. 이런 것들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교차하는 상황 중에 한편에서는 나오면 안 된다. 불가론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응천 의원이 좀 대표적인데요. 예. 좀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성 수석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게 검수완박 문제하고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에는 네. 민주당이 대장동 법카 문제 뭐 이런 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 그런 걸로 이제 출마한다는 그런 프레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지 않냐 이런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최측근인 그리고 이제 소위 이재명계의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물어봤는데요. 네. 명분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남시장 했고 그리고 성남에서 오래 있었고 그렇죠. 경기도지사 했는데 갑자기 인천 계양에 가서 출마해야 되나 막 이런 거에 대한 부담.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꼭 반드시 연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연고가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란을 잠재우고 출마할 수 있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도 욕먹는 건 마찬가지다. 이를테면 지방선거 참패했다. 그러면 그 책임론 누구한테 일겠냐? 이재명. 아하. 지방선거 어찌됐든 열심히 뛰어서 선전했다. 예. 그래도 이재명이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13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응원전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자신도 직접 출마해서 선수로 뛰어서 하는 것이 좋으냐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네. 약간 출마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당내 그래서 분위기가. 민주당 예. 당내도 그렇고 여의도 정가에서는 90% 정도는 출마 결심 분위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판단 결심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본인은 사실 예. 지금 극도로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떤 입장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안 내놓고 있긴 한데 물밑에서는 대화가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아하.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분들이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글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아하. 이재명을 개항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개항을 출마를 독려하는 것을 비대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실 당의 전반적인 원내대표 발언도 그렇고 전반적인 예. 움직임이 계속 지속적으로 출마의 명분을 제공하는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아하. 저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네. 이재명 전 지사 의사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거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다만 것이다. 본인이 최종 결심은 안 한 것이긴 한데 네. 이재명 전 지사도 상당히 출마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아는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 함정을 파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 반응으로 보면 개항을 해 나가는 것은 경기도에서 도망간 것이고 그래서 거기 나가도 이제 예. 이상한 것이고 예. 분당으로 분당에 와라. 나가면은 대장동 무슨 뭐 법카 이런 얘기를 이제부터 네. 하겠다라고 예고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먼저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분당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자기 동네이긴 한데 분당에서 4만 표를 줬거든요. 분당은 거의 강남과 유사한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울 그래서 강남은. 예.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특히 안철수 후보하고 둘이 빅매치를 하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또 뭐 시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인칭 시사 시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